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상 경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좀 이슈 있는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준비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괜찮은 얘기들 위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 농림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 3관 마지막 경주이죠. 트리플 크라운의 마지막 경주인 경주가 펼쳐졌는데 오아시스 블루가 3관 달성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마이드림데이가 우승을 거뒀어요. 참 그만큼 상관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은 부산에서 7마리가 올라왔어요. 서울에 7두가 원정을 왔는데 1등부터 6등까지가 다 부산 말들이 했어요. 이거는 좀 서울 경마장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전력상 좀 열세로 평가되었던 스톤파이트라든가 영 스카이워커 이런 말들이 2등, 3등을 하고 운주가이도 너무 걸음이 안 나왔고 오아시스 블루도 직선에서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좀 미진했어요. 아무래도 두 마리 좀 뭐 제가 나중에 복귀 방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2000m 거리 그러니까는 지지난주에 펼쳐졌던 안말 상관경주도 그렇고 이 2000m 거리가 좀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승은 마이드림 데이가 했는데 이 마이드림 데이의 부마가 세이브 더 월드죠. 세이브 더 월드의 그 마주가 신우철 마주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인 마이드림 데이로 장관배 우승을 했다는 건 마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서울 말들이 너무 부진을 했다는 점, 이 점이 좀 서울 경마장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 수요일 날 일본에서 동경 더비가 열렸어요. 이 동경 더비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쿄 더비 그거는 이제 잔디주로에서 펼쳐지는 도쿄 더비 그거를 또 있고 여기서 동경 더비도 있는데 일본의 상관 경주 중에 하나인 도쿄 더비는 정확한 명칭이 동경 우준이에요. 그래서 도쿄 유슌입니다. 우준을 한문이죠. 뛰어난 말 우준을 그 일본식으로 읽으면 유슌이고 그래서 도쿄 유슌이라고 하고 있고 이 도쿄 더비는 오이 경마장에서 열리는 모래주로 더비 경주를 말합니다.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어, 더비가 모래주로 더터주로 상강 경주도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동경 더비예요. 그래서 이 동경 더비에서 지금 보시는 이 내추럴라이즈가 우승을 거뒀는데 선행으로 우승을 갔어요. 선행을 해서 시원하게 우승을 했는데 사실 직전 경주 그러니까는 일본 그 모래주로 상관 경주는 하네다 하이, 도쿄 더비 그리고 옛날에 그 재팬컵 더트 경주가 어, 재팬 더트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그게 10월에 열립니다. 그것까지 해서 이제 일본 모래주로 상관 경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내추럴 라이즈가 이 동경 더비에서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하네다 하이에서는 선입전결했죠. 선입전결했는데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고개도 돌려뛰고 마체도 좀 틀어지고 외곽 삐질려 하는 모습 보이고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갔기 때문에 시원하게 우승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시원하게 우승을 했는데 일본 이 더트주로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은 무엇보다 이 망사를 하는 말들이 없어요. 지금 이 말들 앞에 있는 말들을 보면은 물론 이 내추럴 라이즈는 가면은 했어요. 가면은 했지만은 망사는 안 했죠. 망사를 하는 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국내는 모래 반응 조금만 안 좋으면 다 망사를 하죠. 제가 그 망사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조교사가 울진리 조교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사가 모래주로에서 쓰는 그
기어는 아니에요. 장구는 아닙니다. 잔디줄에서 쓰는 장구인데 아무래도 그 모래 반응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울젤리 조교사가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좀 보급이 돼서 웬만하면 다 망사를 씌워요. 근데 망사를 씌운다는 게 딱히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망사를 쓰는 것 자체로 시야가 좀 허해지죠. 여러분들도 눈앞에 안경 대신에 망사를 쓰고 있다면은 시야 확보라든가 이러면은 경주에 집중하는 게 좀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순발력도 떨어지고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어제 경주 그 배당을 터뜨린 경주 중에 하나가 이 찬이고가 올라오면서 배당을 터뜨렸는데, 찬이고가 매번 뒤에서 놀던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망사를 딱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사를 해제를 하니까는 순발력이 굉장히 좀 쉽게, 이탈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그냥 밀었으면 앞에도 갈 수도 있었는데, 에리카 시임 기수가 근데 자꾸 따라가면서 선두 외곽 돌다가 나중에 선두 붙이는 그런 전개로 배당을 터뜨렸는데, 그래서 망사를 하다가 망사를 해제를 하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순발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망사를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망사를 하는 게 딱히 좋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편성에서도 망사를 한 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교사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동경 더비에서 그 한해더 하이에서 선입으로도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동경 더비에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좀 쉽게 우승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인기 1등이었어요. 한해더 하이에서도 인기 1등이었고,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가서 이제 사코노 돌아 나오면서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약간 내측 기대고 있죠. 그래서 기수가 외곽으로 빼려고 외곽 대하고 기수의 중심도 외곽에 두고 있죠. 만약에 펜스 안 붙였으면 직전에도 이게 내측 기대는 모습을 노출을 했습니다. 한해더 하이에서도 직선 들어서면서 내측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선행을 갔는데도 내측 기대는 모습을 노출을 했어요. 그 점이 좀 약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고도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책찍만 되고 있죠. 내측 기대는 거 제어하느라. 지금 이 자세를 보시면은 중심도 이쪽에 있고, 기수의 중심도 이쪽에 있고, 팔도 계속해서 외곽으로 빼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을 못하는 거죠. 채찍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하는 밀어내는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이 뒤에 있는 기수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추진의 차이가 있죠. 그래도 말이 세니까는 우승을 하더라고요. 이 레츄럴라이즈 같은 경우는 부마는 키즈나예요. 그리고 외조부는 디스트리드 휴머이고, 2022년도 셀렉트 세일, 그러니까 노던팜에서 하는 경매예요. 일본 JBBA가 하는 게 아니라 노던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매, 거기에서 당세마로 출전을 해서, 이때 당세는 엄마랑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안 끝났으니까는. 이유가 끝나면 따로따로 다닐 수 있는데, 이유가 안 끝나면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월이다 보니까는 이유가 안 끝나다 보니까는 당세마와 모마가 같이 경매에 나오고, 당세마는 팔리고 모마는 뭐 같이 뭐 집으로 가긴 하죠. 이때 3,63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6천 정도에 팔렸죠. 3억 5천, 이게 소비세가 붙은 가격일 겁니다. 소비세 10% 붙으니까는 한 3억 5천만 원이 경매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목장은 그랜드 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도부터 이제 일본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경매가 열리면은 매번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이 그랜드 목장 자체가 이게 그랜드 목장인데, 이 셀렉트 세일 말고 셀렉션 세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이제 그 노던팜 사다이는 거의 안 나오니까 거기는 셀렉트 세일에 다 팔리고, 같은 7월에 펼쳐지는데, 그때 이 셀렉션 세일에서 비싸게 팔리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랜드 스터드 이 여기 목장 말들이 굉장히 좀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3,600만 엔, 그러니까 3억 6천이면은 셀렉트 세일에서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싸게 팔리는 말들은 다 노던팜 아니면은 사다이 거예요. 사다이 거는 10억 넘어가는 말들이 많고, 그리고 일반 목장들 뭐 여기 뭐 이게 천대면은 치터세죠. 치터세 목장이라든가 이런 일반 목장, 오카다 스타드 이런 일반 목장에서 나오는 말들은 3억, 4억이며 그 정도 선에서 팔리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말들이 드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던이나 샤다이는 메이커라는 거죠. 일단 여기 당세든 일세든 이 말들을 사면은 육성 훈련을 노던과 샤다이에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일반 이 오카다 스터드도 상당히 좀 그 노던 샤다이 빼고는 여기에서 육성한 말들의 성적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육성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교사라든가 마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당세만 세일해서 3억 5천이면은 비싼 말 크게는 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 목장에서 3억 5천에 팔렸다는 거는 상당히 좀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 목장들은 보통 1억에서, 그러니까 1억 이하짜리는 없어요. 이 셀렉트 세일에서. 거의 다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하짜리는 없고, 민간 목장에서 제가 이제 그때 작년에 갔을 때 살펴보면은 민간 목장은 한 1억에서 한 4억 요 사이에서 팔리고, 10억 이상 되는 거는 다 노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성에서의 그 차이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스터드 팜 쪽에 목장말이 셀렉트 세일에서는 그랬지만은 셀렉션 세일은 말 그대로 이 첫 번째 이 첫날과 둘째 날은 프리미엄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만 나오는 섹션이에요. 그 섹션에서 그랜드 스터드 목장 말들이 상당히 좀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랜드 스터드 목장 말들이 좀 살펴본다면은 이 목장 출신의 말들, 여기도 이제 그 노던이나 샤데이처럼 저걸 해요. 일구마주, 조합마주, 그러니까 한림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래 마주를 모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일,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이 셀렉션 세일하고 셀렉트 세일을 유심기 있게 봤는데, 작년 이 셀렉션 세일에서 굉장히 좀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럼 올해도 셀렉트 세일, 셀렉션 세일 7월 14일, 7월 21일 한 주 텀으로 열려요. 거기에 상당히 좀 비싼 말들이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그랜드 목장 말들이 우승한 자마들이 모래주로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출신의 경주마들을 살펴보니까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주분들이 일본 가서 모래주로 좀 비싼 말들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목장 말들은 이 그랜드 스터드 목장이고, 육성 쪽으로는 고베 히메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오카다 스터드 이쪽 육성한 말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추럴 라이저 경주 성적을 보면은 이번에 동경 더비 우승했고, 더트 상관 첫 번째 경주인이 하네다 하이, 그리고 이것도 우승을 했어요. 두 경주 모두 인기 1등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경주이죠. 재팬 더트 클래식. 그것만 우승을 하면은 일본 더트주로 상간마가 탄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이 두바이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 코리아컵에 도전을 할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더트에 뛰었던 말들이 뭐 우승만은 아니더라도 그게 출전했던 말들이 코리아컵에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어쨌든
뭐 재작년부터 새로 생겼으니까는 아직까지 그 더트주로 상간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상간마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신규 실순말이 두 마리가 도입을 됩니다. 하나가 이 글로벌 캠페인이고 또 하나는 스펀트런입니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점은 이 두 말 모두 목장, 제주에 있는 민간 목장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전부 마주가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캠페인은 여러분들이 뭐 팬들이 많죠. 그 가픈의 마주이신가요? 이한준 마주. 이한준 마주가 가지고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어 조합 마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죠. 아리온이라고. 그 아리온에서 제가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스펀투러는 제가 어떤 마주분이 도입을 하는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두 말 모두 좀그 저기 뭐죠? 뭐 마주에서 들어오는 목장에서 아니고 마주가 들어오는 말이고 글로벌 캠페인은 대천 목장에서 시스마 생활할 가능성이 높고 스펀투러는 챌린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챌린지 팜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캠페인은 컬링 계열이죠. 그러니까 컬링 계열이 국내에서 뭐 1군까지 올라가는 말도 많고 엉클모 그러니까 엉클모와 더불어서 그 엉클모, 태피, 그리고 이 뭐죠? 컬린, 이 세 마리가 모두 상금 마지막 경주인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요. 그런데 그만큼 스태미너, 거리 적성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만 이 엉클모 계열, 컬린 계열 모두 덩치는 커요. 덩치는 다 크게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컬린 계열은 그래도 나름 스태미너와 스피드가 어느 정도 융합이 돼 있는데 엉클모는 스피드가 없어요. 그래서 엉클모 계열은 국내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덩치가 크고 마차가 워낙 좋기 때문에 와 저거 나중에 국내 경마 씹어 먹겠다 그런 생각으로 조교사들 마주분들의 다들 도입했는데 다 망했죠. 다 망했고 거의 다 망했죠. 다 망하지는 않았는데 반면에 컬링 계열은 그래도 나름 스피드는 좀 전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군까지 올라가는 말들도 생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딱히 세다라는 말은 없었죠. 그 점이 좀 약점인데 그거는 뭐 카우보이 칼도 비슷했어요. 카우보이 칼 자마들도 힘은 뚝심은 워낙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경마 스피드에 얼마만 한국 경마 모래줄에 얼마만큼의 스피드를 보여줄까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내에 넘긴 이유가 몇 가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 도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 볼드를 위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글로벌 캠페인 자마들이 브리접이 다 좋아요. 그래서 경매가가 높아요. 경매가가 상당히 높게 판매됩니다. 거기에다가 브리접도 9초대에 끊는 말들이 많을 정도로 브리접 시 성장세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스펀트로는 하드스폰 자마죠. 윗대로 올라가면 덴지거 계열인데 어쨌든 하드스폰은 일단 워낙 그 현역 시절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하면서 상관경주 아마 다 출전했던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우승은 못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입상을 하면서 나름 괜찮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단 말이고 스펀트런도 국내 이제 뭐 카디널 포스라든가 이런 말이 우승은 없지만은 꾸준하게 자기 걸음 뛰고 있죠. 10전에 연속률 50%니까는 어쨌든 이 두 마리가 신규 도입되는 시순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글로벌 캠페인은 뭐 여기 이제 컬링 계열이고 외조분은 AP 인디고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컬링 계열 그러니까 윗대로 올라가면 미스터 프로스펙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AP 인디 계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합을 할 수 있는, 배합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높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외조부에 AP 인디가 있기 때문에 AP 인디 인브리딩이 굉장히 좀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근데 인브리딩이 결코 단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스펀투런 같은 경우는 하드 스폰 자마이고 외조부는 곤웨스트이고, 그러니까는 윗대로 올라가면 덴지그 계열이 뭐 잔디끼가 있다, 뭐 워프런트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덴지그 라인이 2두가 있었죠. 하나는 워존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어슬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혈통표만 놓고 본다면은 워전보다는 피어슬리가 훨씬 혈통표의 잔디기가 강했어요. 근데 피어슬리 자마들이 얼마나 잘 뛰었습니까? 그 반면에 워전은 그만큼 자마들이 잘 뛰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혈통표에 있는 이 잔디기라기보다는 성깔이죠, 성깔. 워전 자마 중에 성깔 좋은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격상의 문제로 워전 자마들의 성적이 좀 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피어슬리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덴지그 라인에서 좀 훌륭한 자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오늘 살펴볼 경주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켠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경매가 그 대상 경주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제주 경매 갈 때 그럴 때로 빼고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재미있는 경마 이야기 이렇게 하나의 섹션으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경마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계획 중인데, 오늘은 이 세크리테리엇과 매너워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세크리테리엇이고 이쪽 말이 매너워인데, 뭐 우리나라에도 저기 있죠. 화두가 있죠, 경마 팬들. 근데 미국에서도 경마 팬들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은 세크리테리엇, 매너워, 과연 누가 더 센가?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이게 진짜 수랑설레가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크리테리엇이 세다는 사람도 많고, 뭔 소리야, 매너워가 훨세지.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화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크리테리엇이 세다고 생각을 합니까? 매너워가 세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너워가 훨씬 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크리테리엇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론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는 매너워에 손을 들어줘요. 일단 비교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괜찮은 얘기가, 패배도 역사의 일부다. 이게 바로 매너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매너워는 생에 21전을 뛰었어요. 그리고 20승 2착 1회를 했습니다. 그 2착 1회를 한 게 바로 업셋입니다. 업셋이 매너워를 이긴 유일한 말이에요. 그게 1919년 샌포드 메모리얼 스테이크스 사라토가에서 열린, 여기에서 유일하게 매너워가 업셋한테 졌어요. 물론 그때 뭐 여러분들이 그 12시티라는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그 소방서 그 종대 와서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이제 흥분하고 그래서 출발이 좀 안 좋아서 졌다. 근데 뭐 그런 부분 얼마든지 얘기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기록은 기록인 거고 역사적으로는 진 걸로 판단이 되죠. 사실 업셋은 좀 안타까운 말이죠. 나름 괜찮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말인데, 둘이 동갑이에요. 같은 나이 때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 있었던 거죠. 매너워라는 절대 강자가 있어서 만년 2인자밖에 할 수 없었던 좀 비운의 경주마이긴 한데, 이 업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그 경마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이 팀이 아니면은 복병마가 인기마를 이겼을 때 그 기사를 쓸 때 업셋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업셋의 사전적 정의가 명사로는 전복대, 심란, 뜻밖의 패전 이런 거고, 형용사로는 뒤집히다 이런 뜻도 있고, 동사로는 역전승을 하다, 뒤엎다, 전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셋이 매너워를 이기기 전에도 이 뜻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업셋이 매너워를 이기고는 이변이 일어났을 때, 파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미국 경마 관계자들 그리고 경마 뉴스 잡지 이런 데서 업셋이란 단어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셋이 매너워를 이겨서 뭐
파란을 일으켰다고 그런 뜻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이 뜻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매너워가 유일하게 진 경주가 바로 이 업셋한테 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업셋이란 단어가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죠. 매너워와 세크리테리엇을 좀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제가 왜 이 사진을 꺼내놨냐면은 나중에 국내에 굉장히 매너워의 후예들이 많죠.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티즈 원더풀부터 시작해갖고 티즈 웨이, 그리고 티즈 나우 계열의 시수말들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티즈 나우 계열의 시수말들의 그 자마들을 판단할 때 체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꺼내 들었는데 확실하게 차이 나죠. 세크리테리엇은 가장 표준적인 체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스탠다드한 체형, 경주마로서 가장 표준 체형을 꼽을 때 보통 세크리테리엇을 많이 꼽아요. 전반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다리도 길고, 뭐, 체장이라든가 체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목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매너워는 다르죠. 체장 길고, 이 상체보다 엉덩이 쪽이, 물론 사진을 이래 찍어서 엉덩이 쪽이 불쑥 올라와 있고, 그리고 목이 두툼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윗대, 선조가 달라요. 선조가 다른데 윗대에서 내려오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크리테리어스의 선조는 이 달리 아라비안이죠. 우리가 흔히 더러블의 3대 시조하면 달리 아라비안, 고돌핀 아라비안, 그리고 바이올렛 터크 이 세 마리라고 하는데 이 달리 아라비안, 아랍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좀 세크리테리엇한테 그 물려줄 수 있는 그 시조의 체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고돌핀 아라비안은 경주마의 체형은 아니죠, 솔직히.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체형만 딱 놓고 보면 얘는 마차 끌어야 될 체형이에요. 마차를 힘쓰게 생긴 일을 해야 될 체형이죠. 경주를 뛰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바람의 왕 고돌핀 아라비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람의 왕 고돌핀 아라비안, 이 국내에서 번역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저기에 그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인데, 교보문고라든가 예스24 들어가면 팝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인데, 바람의 왕 고돌핀 아라비안. 이 고돌핀 아라비안의 이야기를 동화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근데 어른들도 읽을만 해요. 그러니까 픽션입니다. 동화이다 보니까는. 근데 이 말이 걸어온 행보 있죠. 그러니까 픽션이 가미되긴 했지만은 그 큰 줄기는 맞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랍에서 그 모로코인가 거기에서 태어났다가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에서 다시 영국으로 고돌핀 백작한테 갔던 그 얘기를 한 건데, 요거 읽어볼만 합니다. 동화책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 왕관을 향한 질주라고, 이건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넷플릭스 가입된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더비 프랩부터 벨몬트 스테이크스까지 거기 출전하는 말들을 그 취재한 다큐멘터리인데 재밌습니다. 요거 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긴 것만 보면 마차 끌게 생겼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매너우한테 물려주었던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엉덩이 위로 올라가고 모가지 굵고, 반면에 달리 아라비아는 굉장히 좀 날렵하고 굉장히 잘 뛰게 생겼다. 얘는 힘 좀 쓰게 생겼다. 이게 갈려지는데 그 특성들이 후대한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페어플레이라고 매너워의 부마예요. 역시 엉덩이가 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모가지가 두껍지는 않지만 모가지가 길죠. 그리고
이 세크리테리엇의 부마인 볼드룰러는 전반적으로 체형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잡혀 있죠. 그 반면에 페어플레이는 딱 봐도 못생겼죠. 이거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페어플레이는 못생겼는데 잘 뛰죠. 후대들이 잘 뛰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리 아라비안이 전 세계의 거의 90% 경마의 전 세계 경주마들의 한 90%를 달리 아라비안이 잡고 있고, 고돌핀 아라비안은 전 세계 경마의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달리 아라비안이 한 90%, 발리 얼리 터크는 거의 무너졌고. 그런데 유전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은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은 비록 10%밖에 지금 안 남아 있긴 하지만은, 달리 아라비안이 90%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유전자 형질을 분석한다면은 현대 경마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말이 고돌핀 아라비안입니다. 거의 한 50%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달리 아라비안은 한 30%예요. 전 세계 경마의 90%를 잡고 있지만은 유전적 전승 영향력의 50%는 고돌핀 아라비안이 훨씬 좋아요.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달리 아라비안이 흥하고 있지만은 18세기까지만 해도 고돌핀 아라비안이 거의 한 50%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고돌핀 아라비안이 전성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유전적으로 경마를 분석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달리 아라비안이든 고돌핀 아라비안이든 모두 바이얼리 터크 유전자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현대에서 유전적 영향력은 고돌핀 아라비안이 10%밖에 안 남아 있지만 50%로 훨씬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두 말 모두, 특히 세크레테리엇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생긴 체형, 두 번째는 심장이 컸죠. 그래서 이 세크리테리어 때문에 엑스팩트라고 그런 이론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이 엑스팩트 이론은 안 써요. 요즘은 엑스팩트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은 그 표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팩트 이론은 사장이 된 학문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엑스팩트 이론을 하면서 더불어서 관심을 가진 게, 심장이 큰 말들은 귀가 작다. 세크리테리어도 귀가 작았어요. 매너워도 귀가 작아요. 그래서 귀가 작은 말들이 심장이 크다, 그런 속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엑스팩트 이론은 지금은 현재는 아무도 안 쓰는 사장된 이론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체형만 놓고 본다면은 세크리테리엇이 훨씬 잘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매너워 타입을 선호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은 21전 20승 2착 1회, 압도적인 성적이었죠. 세크리테리엇은 21전 16승 2착 3회 3착 1회, 그러니까는 3착 내 벗어난 적은 한 번밖에 없죠. 세크리테리엇도. 근데 매너워는 2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고, 키는 매너워가 좀 더 컸어요. 16.2 핸드입니다. 이 핸드가 뭐냐면은, 핸드는 4인치예요. 이게 핸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 단위들을 사용해요. 세계에서 유일해요. 사람 키 잴 때는 피트, 발로 재고, 말 키를 잴 때는 핸드, 손으로 재요. 거기에다가 뭐 거리는 야드, 마일, 무게는 파운드, 뭐 그거는 갤런, 이런 식으로 하여튼 특이한 애들이에요. 뭐 자기만의 그 고유한 그 단위를 사용하는데 유일하죠. 말키도 핸드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4인치입니다. 4인치. 4인치니까는 1인치가 2.54잖아요. 그러니까 16.3핸드는 있어도 16.4핸드는 없는 거예요. 16.4핸드는 17핸드죠.
그 17핸드로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4인치고, 그러니까 2.54니까는 거의 한 10cm 정도 되겠죠. 그건 제가 손바닥을 재보니까 저는 한 8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손이 좀 더 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 키를 잴 때 쓰는 핸드라는 용어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16.2핸드는 167cm 정도 되고, 세크리테리엇은 16.1과 2분의 1 핸드예요. 166이에요. 키는 매너워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저기 뭐죠? 매너워는 510kg였고 세크리테리엇은 544kg였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키는 비슷하잖아요. 키는 비슷한데 몸무게는 세크리테리엇이 더 나갔다니까는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흉위에서 나오죠. 흉위가 이 매너워는 75인치예요. 190cm고 세크리테리엇은 76인치예요. 3cm가 더 굵었어요. 그러니까 흉위가 굉장히 굵고 몸통 자체가 두꺼웠다는 걸 의미하죠. 몸무게가 더 나갔다는 거. 키는 작은데 몸무게는 더 나갔으니까는. 그리고 이 스트라이드 앵글을 본다면은 역사상 가장 큰 스트라이드 앵글을 가진 말이 바로 이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0도예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반면에 매너워는 88도예요. 보다 크지가 않았어요. 이 스트라이드 앵글이. 그런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스트라이드 렌스 보폭, 주폭은 세크리테리엇이 110도임에도 7.3m 밖에 안 돼요. 근데 스트라이드 앵글이 적은 매너워는 8m에 8.5m, 맥시멈 8.5m까지 뛰었어요. 거의 1m를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박차는데, 뒷발을 요만큼 박차는데, 차는 힘이 워낙 좋았다는 거죠. 얘가 아무리 이렇게 파워풀하게 뛰어도, 이렇게 살짝 박찼는데도 1m를 더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워가 엄청나게 힘이 좋은 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현대 경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티즈나우 계열, 그러니까 매너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티즈나우 계열은 일단 마체를 크게 뽑는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 후대들 자마들에게 스태미나를 물려준다는 점, 그리고 체장도 나름 길게 뽑는다는 점. 그래서 이 티즈나우 계열 중에 이제 뭐 그 인디얼리티 계열 중에 우리나라에 오피스가 있었잖아요. 오피스가 성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스피드는 있는데 체장을 길게 뽑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유전적 전성의 그 형질과 마체가 언밸런스한 거죠. 굉장히 좀 스피디한 혈통인데 그렇지 못한 몸뚱아리. 그게 또 누가 있냐면 한센이 그래요. 한센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거리적성이 굉장히 좀 길게 나올 수 있고 마일러 이상의 거리적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한센은 상체가 굉장히 좀 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단거리에 유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적 전성은 좀 긴 거리가 좀 더 나은데 몸뚱아리는 그렇지 못하게 뽑는 그런 좀 언밸런스함이 한센한테 있는 거예요. 오피스도 그랬고. 그래서 이 매너워가 보여준 이 그 차는 힘, 그리고 뛰어난 도약거리,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도 그대로 파워, 스태미너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켄터키 더비에서는 매너워는 켄터키 더비에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크리테리엇은 켄터키 더비에서 출전을 했는데 2000m 1분 59초 4 대회 신기록입니다. 이거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 기록이고 앞으로도 안 깨질 가능성이 높은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켄터키 더비에서 구간 폴롱 타임이 빨라진 유일한 말이에요. 보통 이제 스타트 나오고 힘안배하고 직선에서 속도 올리고 이런 게 보통 경주마들의 패턴인데, 이 세크리테리엇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초반 2폴롱 24초 2, 그 다음 24초 0, 그 다음 24초 0, 그리고 마지막 폴롱이 어마어마한 22초 0.
결승선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 유일한 말이에요. 켄터키 더비 지금까지 150두가 넘게 우승을 했는데 이런 기록을 보인 말은 유일합니다. 이 세크리테리엇이. 그 다음에 살펴볼 경주는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인데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는 맨오버가 1분 51초 6 1800m로 굉장히 좀 좋은 기록을 했는데 신기록은 아니에요. 신기록은 워터베일이라고 1분 51초 0으로 1911년도 작성된 기록이고 1900m로 바뀌고 대회 신기록은 역시 세크리테리엇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대회 신기록입니다. 이것도 안 깨지고 있어요. 아직도 안 깨지고 있고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2분 14초 2 이때는 맨오워는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는데 이때 뭐죠? 2200m였어요. 그리고 후청말을 20마신차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진 말이 맨오워였고 그건 똑같아요. 세크리테리엇도 2분 24초 0 2400m 대회 신기록이고 맨오워가 후착을 20마신차 깨버렸다면 세크리테리엇은 30마신차 깨버렸어요. 이때 이게 대회 신기록이고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러나 상강경주, 미국의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세크리테리엇입니다. 실순말로 가서는 TV가 좀 엇갈리죠. 맨오워는 실순말로 가서도 굉장히 좀 성공을 했어요. 대표적인 말이 상관말을 배출을 했죠. 워 어드미럴 이 말을 배출을 했죠. 1937년도 상관마였고 그리고 켄터키 더비 우승마도 배출했고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마는 2두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맨오워의 자마 중에 하드텍이라고 있었어요. 이 말도 실수말로 같습니다. 이 하드텍의 자마가 시비스킷입니다. 하드텍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드텍은 건빵을 하드텍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 비스킷은 뭐냐면은 시 바다의 비스킷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쓰던 비스킷이에요. 그러니까 하드텍보다 더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물면은 거의 이가 부러질 정도로 더 굉장히 많이 구운 거죠. 왜냐하면 해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텍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말이 되는 게 이 시비스킷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 모두 하드텍이나 시비스킷이나 모두 건빵을 의미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건빵 가끔씩 먹었잖아요. 그 건빵을 의미하는 거고 이 워 어드미럴이랑 시비스킷이 둘이 매치레이스 했죠. 그것도 참 그 시비스킷 영화 보면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어쨌든 1926년도 미국 리딩 사이어를 했고 1928년도 1937년도 미국 리딩 사이어 2등을 했고 그리고 1939년도 늙어서도 미국 리딩 사이어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말로 갔어도 성공을 한 반면에 세크리테리엇은 좀 그렇지는 못했죠. 리즌스타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우승을 했고 그리고 제너럴 어셈블리가 트레버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2000m 2번 빵빵초 0 유일하게 2번 빵빵초 0 신기록을 작성한 말이 제너럴 어셈블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깨지죠. 그래서 2분의 벽을 돌파한 유일한 말이 이제 에로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에로게이트가 1분 59초 36으로 제너럴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깬 거예요. 어쨌든 맨오워는 트랙 신기록 3개, 미국 신기록 2개, 세계 신기록 3개, 하여튼 어마어마한 경주마였습니다. 그리고 세크리테리엇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트리플 크라운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크리테리엇의 컨포메이션 이 말은 세크리테리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V 포헤드, 머즐, 이 V를, 영어식 V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 말 자체가 세크리테리엇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식으로 표시한 게 있어요. 이제 키부터 시작하고 2살 때, 그리고 3살 때, 3살 이상일 때, 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깨와 어깨 간의 각도, 이런 거라든가 이걸 다 했는데, 이게 거의 표준 체형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표준 체형,
요거를 수치로 도식했는데 요거 그림을 보고 어디서 어디 거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그거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크리테리엇도 그렇고 매너워도 그렇고 혈통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형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둘 다 캐논본이 짧아요. 이 캐논본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캐논본이 짧은 말들이 잘 뛴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주분들이 말들을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거고, 옛날에 밥페퍼 조교사도 나중에 어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체형 뭐 보세요 하니까 이 캐논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논본 짧은 말들을 설명한다고. 그거는 좀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이 세크리테리엇과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제주를 갑니다. 그래서 오네스컵 대선 경주 분석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야, 다음 주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 맞죠? 제가 이번 주인가 해갖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제주 경매를 가기 때문에 오너스컵 대선 경주 분석 방송을 아마 제주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독자 1000명은 좀 빨리 넘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